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 분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과입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신선익 의장님, 박원욱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하여 알찬 예산 심의에 매진하고 계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세입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김명길 위원장님, 유혜정 감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혁신간사팀 이기루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노재훈 팀장입니다. 체육공원 운영팀 박인수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이상관 팀장입니다. 소각장 운영팀 조창로 팀장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반정희 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쪽 지출 예산 사업명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 예산 지출 예산은 191억 6,457만 원으로서 전년도 본 예산액 127억 6,546만 1천 원보다 63억 9,91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대형 사업비 63억 3,824만 3천 원으로서 그중 경영지원팀 38억 4,810만 1천 원, 교통사업팀 3억 7,292만 원, 소각장 운영팀 24억 1,782만 2천 원, 청소년 수련관 1억 3,806만 7천 원입니다. 수탁 자산취득비는 6,086만 6천 원으로서 그중 경영지원팀 2,785만 6천 원, 교통사업팀 1억 356만 원, 청소년 수련관 2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팀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감사팀 세출 예산은 총 9,882만 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5,296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복리후생비 96만 원, 교육훈련비 880만 원, 관서 업무비 120만 원, 일방보상금 340만 원, 예비비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쪽부터 33쪽입니다. 경영지원팀 세출 예산은 총 150억 9,190만 원으로서 인건비 114억 3,529만 3천 원, 퇴직급여 9억 8,442만 7천 원, 일반 운영비 3억 6,083만 3천 원, 국내여비 5,585만 원, 업무추진비 1,320만 원, 복리후생비 18억 3,981만 원, 교육훈련비 1,610만 원, 행사홍보비 700만 원, 관서 업무비 1,802만 원, 평가급 2억 5,755만 4천 원, 감각상각비 125만 7천 원, 위탁관리비 3,186만 6천 원, 일반 보상금 679만 원, 기타 영업의 비용 300만 원, 수탁 자산취득비 6,09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6쪽부터 39쪽입니다. 교통사업팀 세출 예산은 총 6억 2,645만 8천 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2억 3,342만 4천 원, 국내여비 60만 원, 재료비 3,312만 원, 복리후생비 2,408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1억 5,708만 원, 동력비 5,700만 원, 관서 업무비 498만 원, 위탁관리비 806만 4천 원, 배상금 300만 원, 수탁 자산취득비 1억 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1쪽부터 46쪽입니다. 체육공원 운영팀 세출 예산은 총 3억 7,175만 2천 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9,219만 8천 원, 국내 여비 40만 원, 재료비 2,392만 원, 복리후생비 1,295만 8천 원, 교육훈련비 23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6,298만 원, 동력비 1억 3,560만 원, 행사 홍보비 300만 원, 간서 업무비 300만 원, 위탁관리비 831만 6천 원, 상품 매입비 2,500만 원, 수탁 자산취득비 410원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8쪽부터 50쪽입니다. 환경관리팀 세출 예산은 총 4억 1,725만 1천 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2억 3,958만 2천 원, 국내 여비 60만 원, 재료비 336만 원, 복리후생비 1억 3,833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1천만 원, 동력비 1,608만 원, 관서 업무비 822만 원, 위탁관리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2쪽부터 56쪽입니다. 소각장 운영팀 세출 예산은 총 24억 1,782만 2천 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11억 8,491만 2천 원, 국내 여비 150만 원, 재료비 5억 7,080만 8천 원, 복리후생비 1억 638만 2천 원, 교육훈련비 13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5억 4,380만 원, 동력비 228만 원, 관서 업무비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8쪽부터 61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세출 예산은 총 1억 4,056만 7천 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4,542만 5천 원, 국내 여비 60만 원, 재료비 576만 원, 복리후생비 135만 원, 교육훈련비 8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1,800만 원, 동력비 5,880만 원, 관서 업무비 420만 원, 위탁관리비 240만 원, 상품 매입비 73만 2천 원, 수탁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본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서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본부장님이야 그 모든 우리 팀장님들 다 나와 주셨는데요. 공공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필요한 그 민원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빠른 처리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언 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진짜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 뭐 세 번의 태풍과 참 여러 가지로 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 양도 많이 늘었죠. 네, 이사장님, 이 줄지를 않는단 말이죠. 겨울에도 그런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쓰레기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자원순환 TF팀이 생겨서 이제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시점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의 이제 변화들,
성상의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름철에 성수기 때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겨울에는 동계에는 좀 비워내 줘야 되는데 적체된 쓰레기 이사장님 네, 이게 지금 뭔가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걸 제 생각에는 건설 경기 때문에 이제 건설 관련자들이 인구에 이렇게 속해 있지 않는 그런 분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일회용품들이 조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외에 뭔가 좀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그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책을 해갖고 첫째 늘어나는 게 생활 폐기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코로나를 인해 갖고 그 음식물 쓰레기 배달 음식을 하다 보니까 그 음식을 배달한 일회용 용기들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증설되고 하니까 이 쓰레기들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 대책으로 해서는 저 공동주택 대표자나 아파트 관리소장을 회의를 해갖고 분리수거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도 하고 그런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네, 예, 성과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의 이제 성상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양의 변화 네, 이제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80톤짜리의 소각장이 있는데 이 소각장의 이제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노화가 돼 가니까 오버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세워서 수리도 해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기계가 계속 노화 현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그게 저번에도 오버홀 작업하느라고 뭐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한 네. 보름 정도, 한 13일 네, 그렇게. 예, 기계를 세웠었죠. 네, 예, 그것도 예측이 좀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쓰레기 양은 늘어나는데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양이 예, 생활 폐기물들은 늘어나는데 자꾸 기계는 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80톤이지만 더 많이 태울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기계 이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소각장에서 이제 제일 다 태우고 남으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재거든요. 네, 비산재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텀스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고철류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각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고철류 네, 이런 것들이 양이 줄지 않나요? 그거는 고철들이 그 레일을 따라가면서 벤펠처 따라가면서 자석을 해서 걸러지긴 걸러지는데 예.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걸러지진 않는 편입니다. 그게 그래도 제일 지금 위험스러운 게 소각로가 우리가 지금 이 유동상하고 스토커식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속초는 스토커식이거든요. 예, 로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 바텀 스컴으로 떨어지면 이제 콘베어 벨트를 끌고 가든지 자석으로 해서 어떻게 붙여서 분리를 하잖아요. 네, 그때 고장이 나면 로는 고장이 안 나는데 밑에 바텀 스컴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콘베어 벨트에 이상이 생기면 네. 고철로 인해서 분리를 미처 못해서 그 콘베어 벨트가 고장이 나면 또 기계를 세워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지금 그런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사과하고도 이제 뭐 자원 순환도 있지만 고철류는 고철류대로 팔면 괜찮은데 네, 그 과정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떨어져서 바텀스컵을 그렇죠. 밖으로 꺼낼 때까지가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어느 소각장마다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정밀 점검해갖고 예. 그런 일이 누수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입할 때 그거를 걸러내주면 괜찮고 네, 아니면 시민들이 일단은 그거를 고철류나 캔유 이런 걸 다 골라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는 시민 계몽도 필요해요. 제일 먼저가 이제 시민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는 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바텀스컴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럴 수 그죠? 있습니다. 탈 수 있는 건 다 타는데 타지 않는 것들, 이거 고철류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그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로가 10년 이상 되니까 오버홀 작업 기간도 늘어지는 데다가 바텀스컵에 의해서 고철류에 의해서 시민들이 미처 분리를 다 못해서 나오는 또 고장으로 인해서 또 세우게 되면 그죠? 최소한도 예, 가동 중지 안 되도록 예. 최선의 만전을 다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사이트 안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폐기물 배출 방법이랑 자세하게 쓰셨는데 좀 더 이제 환경위생과하고 정책적으로 네. 나가서 네. 시민들한테 호소라도 좀 해서 우리 소각장이 진짜 쓰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교육도 좀 홍보 영상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버릴 때는 마음대로지만 그걸 걷어다가 우리가 태우고 매립하는 우리 부서들은 참 애를 먹거든요. 예.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순환팀이 또 생겼으니까 좀 아주 긴밀히 협조를 좀 해서 네.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각장의 중요성을 이제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네. 예. 매립은 한계가 있는 거고 30년 매립장을 100년 이상 쓰려면 소각장이 견뎌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드려 봅니다. 네.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갖고 예.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또 소각장에 또 쓰레기가 꽉 차가지고 또 가서 그 봉투를 찢어버리 역시 병, 뭐 캔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또 그걸 또 어떻게 또 해서 매립을 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걸 또 바텀스컵으로 다 받아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좀 위험한 좀 문제 요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해 줄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네.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예, 대체 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올해 이제 그동안 한 4개 사업팀에서 소각시설, 그쵸? 예. 소각장까지 해서 이제 한 사업장이 더 추가가 되면서 예. 그간에 업무가 좀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런 만큼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 전입금이 많이 늘어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총 한 167억, 약 168억 정도가 지금 시 전입금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되고 있는 상황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부분들 그렇지만 이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참 많은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경영에서의 어떤 혁신 또 예. 긴축 재정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최근에 몇 차례 그 기사가 난 부분들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정부의 이제 경영평가에서 예. 그러니까 참 가슴 쓰리게도 이제 라등급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12월 초에는 그 여가 친화기업으로 친화기업 네, 도내 지방 공기업 중 이제 최초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들 잠깐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디 여가 친업 네. 예. 저희들 여가 친업 사업을 해갖고 그 직원들 일과 가정 네. 같이 양립적인 워라밸 문화를 네, 워라밸 실시하고 문화. 네. 그렇게 네. 실시하고 거기에 관련돼 갖고 저 재택근무나 그다음 유연제 근무들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직장 문화 배달 사업 올해쯤 몇 회 네. 실시하셨죠? 예, 했습니다. 네, 반응이 그거는 좋았습니까? 예, 관광부 산하에 네. 직장 문화 배달을 저희들이 신청해 갖고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다
일시적으로 나갔는데 네. 그게 코로나 안 했으면 저희 실내체육관에 네. 좀 1,000명 이상 모여갖고 음.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네. 좀 상생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알차지 못하게끔 좀 끝났습니다. 네. 그 직원 여러분들이 약간의 이제 지금 공기업인 상황에서 그 일가정 양립이라는 게 저희 사회가 말로는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과 양립하기에 참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의 양보다도 제 생각엔 직장 문화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또 문화만큼 바뀌기 힘든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선정이 된 것만큼의 예,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십사.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예산 부분이니까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이제 제가 긴축재정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위원회 참석 수당이 그 속초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 참석 수당보다 보통 이제 7만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회의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각 네. 팀별로 있는 부분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공단 규정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라니요? 그 수당 규정. 그러니까 수당 규정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게 관리공단 예산 지침서에 따라서 공단 지침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공단 지침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그 공기업과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만든 행안부 공기업의 상황에서는 예 거기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해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예,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네. 네, 행안부가 그 행정이 시군 행정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강사료도 그렇고 회의비도 그렇고 이제 이런 지침들이 좀 내려오는데 예. 한편으로는 왜 공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한지 잘 모르겠네요. 요거 자료 제출해 예,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혁신 감사팀 22쪽에 보면 이 부분도 올해 이제 제가 그 보도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 인권 그 컴팩트 가입을 해서 네. 인권 경영 연회비가 200만 원. 연회비가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방 공기업 특별회비도 1,670만 원이나 연 나갑니까? 22쪽 지급 수수료에. 예, 예. 네. 연납이 그게 인권 경영 선도와 사회적 공유 가치 창출을 해갖고 네. 이 인권 경영의 경영 평가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유엔 글로벌 거기서 그 유엔 글로벌 컴팩트 인권 경영 연회비가 2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네네. 그 5월 2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 공기업 특별회비가 이렇게 비싸? 많은가요? 1,670만 원씩이나 이렇게 연회비가 이렇습니까? 그거 평가비입니다. 이게 공단. 이 안에 예, 예. 평가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 거다. 예. 네. 그래서 보니 이 지급 수수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네. 있더라. 네, 그 부분. 그리고 어쨌든 그 유엔 글로벌 컴팩트 인권 경영 이 부분도 이제 가입을 하신 만큼 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네. 이 부분 4대 분야인 거죠. 예, 같이. 네, 네. 저희가 하여간에 좀 수범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경영되고 있고 네. 경영이 또 변화하고 있는지 하나의 좀 모델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28쪽에 보면 이거 아주 짜잘합니다. 예산은 원래 짜잘하게 저희가 봐야지 되는 거라 일반 운영비에 동영상 편집력 프로그램 구입이 이제 27만 8천 원이 있어요. 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동영상 편집 뭐 많이 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한 대가 있는데 이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동영상 편집 기기를 하나
거기 운영 프로그램비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청소년 예, 상담복지센터에서 예. 요즘 그 동영상 편집용 프로그램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것들이 굉장히 우수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마다 다 유료가 아니라 지금 사용 가능한 부분들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챙겨 보시고요. 그것과 더불어 이제 34쪽에 바로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노트북 구입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노트북이 없습니까? 몇 쪽 의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34쪽. 34쪽. 네. 그러니까 청소년 아, 예, 상담복지센터에 노트북. 노트북이 있죠. 요거 저 노트북은 현장 활용을 그러니까 방송국 동아리 학생들 동영상 편집 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상담복지센터에 노트북을 하나 없어 갖고 하나 구입해 아니 드리려고. 지금 현재 없습니까?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저 사무실용으로는 개인적으로 갖다 놓고 쓰고 있어. 아 자기 개인용이 있고 예. 사무실용은 없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없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보면 12쪽 자산 취득에는 동영상 편집용으로 필요하다라고 올라왔고 예. 34쪽에는 현장 활동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금 올리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에서 좀 검토하지 네. 않으신 거 아닌가? 하나는 프로그램 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 아니요. 27만 원짜리가. 제가 그 보고서의 오류를 말씀드리는 건데 12쪽에 그 표상의 두 번째 보면 노트북 130만 원에 대해서 동영상 편집용으로 노트북 필요하다라고 올리셨고 예. 34쪽에 보면 다시 노트북 구입인데 이건 현장 활동을 통해서 또 하나가 필요하다. 또 하나가 아니라 그 필요한 부분들인 건데 동영상 편집을 위해 꼭 노트북이 있어야 될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희 직원이 편하게 뭐 이동하면서 상담하면서 뭐 그래서 그렇게 올려갖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어쨌든 기간 안에 내부 자신들의 이제 보유 자산으로 없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네네.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52쪽에 소각팀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네. 그 소각시설과 사무실을 보았더니 일단 그 뭐라 그랬죠? 환경 자체가 실내 그 냄새 네. 이런 부분들이 일하시는데 정말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간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내내 계셔야 되는 상황에 여기 인권 경영의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노동환경 개선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각팀, 소각시설 그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좀 건강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노력 다하겠습니다. 네. 최고 열악한 곳이 소각장 시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강정호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강정호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 고생하시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공사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계시죠? 어느 거 말씀하시죠? 공사로. 공사 전환요? 예. 네. 네,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저가 준비보다 네. 시에서 결정 방침을 다 이뤄주고 또 시의원님들 승인을 얻고 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몇 분 계셔요? 69명이 있습니다. 69명 계시죠? 네.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대기소가 예. 8군데인가요? 예, 동별로
대기소를 만들어 대기소가 있습니다. 있고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차량 대기소가 있고 차량 대기소는 지금 소방서 뒤에 예. 일괄적으로 차 8대가 거기 같이 있고 네. 그다음에 동네 길거리 청소 7번 국도 네네. 아침 5시에 나와서 오후 3시에 일 끝나는 분들에서 동별 동사무소 옆에 사무실이 휴식 공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서 옆에 미화원들 대기소 예, 그건 시계소 대기소입니다. 대기소요? 예, 차량 대기소하고 직원들 같이. 아, 직원들 대기소하고 예. 같이 겸해 있죠. 예. 예. 모든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좀 쉬고 그러시죠? 대기하면서. 길거리 청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거리 청소는 파계동에서 쉬시고. 예, 팔계동에 배치된 직원들은 거기 있고 네. 거기 직원들은 차량과 모든 게 돼 있는 좀 분들이- 대기소들은 지금 그 환경은 좀 어떠세요?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사장으로서 보면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전년 18년도보다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 갖고 네. 그래도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차츰 봅니다. 개선되고 있는 예, 상황이니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예산 올라온 건 이제 자잘하지만 파상풍 이분들이 참 파상풍에 대한 예방 접종은 좀 다 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좀 5분만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올라왔는데 거죠? 49페이지요. 49페이지 잠깐 예, 죄송합니다. 예. 물론 이제 독감은 전 시민들이 다 하는 거고. 이것은 독감 예방은 네. 87명 분이 올라와 있고요. 예. 예, 파상풍 예방 접종이 5분이 올라와 있어요. 5만 원씩. 여기 49페이지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5명 올라온 건 신규자들. 신규달들. 예. 아, 그럼 파상풍 주사는 평생 한 번인가요?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10년에 한 번씩. 네. 아, 이분들은 이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예. 파상풍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 그럼 신규 해당자들만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예, 민원 기동반하고 네. 대형 폐기물 직원이 예. 간혹 가다가 자체적으로 인사 이동했을 때 그 업무를 다시 새로 맡게끔 되잖아요. 예. 그를 예비해서 이 5만 원 대안서에서 지금 현재 대형 폐기물 종사자가 15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9명 있습니다. 9명이요? 예, 차 세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동복, 하복, 방한복 이런 네. 거를 지금 15명 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대형 폐기물 종사자 근무복이. 근데 9분인데 15분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거 민원 기동반하고 종량제하고 대형 폐기물 종사자 근무복입니다. 그거 이제 전부 합쳐서 예. 네. 포함돼서 대형 폐기물 9분하고 예. 다 포함돼서 이렇게 예, 올라오신 그렇습니다. 거죠? 민원 기동반하고 저 종사자 겁니다. 네. 저희들 민원 기동자를 5분 대기조처럼 군대 네. 항상 대기해놓고 시에서 뭘 급하게 있으면 시민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혁신 감사팀에서 대학생 기자단 활동비가 있고요. 예. 고객 모니터단 활동비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대학생은 4분이고 고객은 5분이거든요. 이분들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요 대학생들을 내서 저희 홍보를 첫째 네. 공간 홍보를 하고 그 시민들 여론을 취합해 갖고 네. 저희들이 그 주민자치위원회 같은데 홍보할 수 있는 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12달 올라왔는데 항시 이 대학생들이 가능하나요? 12개월이? 그렇지 상시 아니라 방학 때 상시 운영을 하지 않고 네네. 그 계절별로 그런데 여기는 이제 4명의 12월 달 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기 학교가 관내에 있지 않아서 어떤 대학생들을 선별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혁신감사팀의 그 공단 글쎄 그거는 이게 정식 기자는 요거잖아. 페이지 수로는 예. 23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요거를 네. 저 올 여름에 네. 그 해수욕장에 강원도에서 그 인력을 줘갖고 네. 와갖고 저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보니까 그 대학생 4명에 대한 요 강원도 분들입니다, 지역에. 그래서 그 운영에서 공단 이미지 제고 및 홍보 차원에서 저들이 기자단을 위촉했어요, 4명을. 네. 그래갖고 그 직원들을 활용하자고 해갖고 근데 이렇게. 이분들은 그러면 주소지는 물론 뭐 대학생활 하다 보면 간 외로 빠질 수도 있지만 네. 출생지가 속초 분들이에요? 아, 속초 분은 다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이왕이면 네. 애양 뭐 저기 한다고 해서 속초 대학생들을 네. 상대로 기자단을 그래야지 애양심도 더 있지 예, 예.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렇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예 12월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활동비가 나가는 예. 거예요. 아유, 활동비도 모임하면서 그 활동비에 대해서 예상만 그러면 12개월을 했다는 예, 거예요? 예.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대학생 기자단이 있었죠? 작년부터? 작년 8월 달에서부터 운영. 아, 20년 8월 달부터. 예, 아니, 그렇습니다. 20년 아, 올해 8월 달부터. 그러니까 20년 8월부터 예. 이제 신규로 사업을 했다는 거죠. 예. 앞으로 계속 해보니까 좋아서 계속 하시려고 예상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 아, 이왕이면 그러면 대학생들을 속초 출신으로 네, 그렇게.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 자긍심 내지 애양심 고치로 속초 출신으로 기자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꼭 그분들의 기자단이 됐다면 굉장히 자긍심 가질 거 아니에요. 고객 모니터단 활동비도 같이 맥락입니까? 요 고객 모니터 관련비는 별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 상대로 하는 예, 활동비입니까? 시민들 상대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예. 그 요거 각 사업장들 각 사업자들 예. 우리 그러면 7개 있는 사업장을 예, 모니터링 그 하는 모니터를, 거예요? 그 예. 고객들이? 예, 사회 여론이 그것을 받고 그러면 어떤 게 우리 불만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예, 7팀을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기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예. 거죠. 이 일반 고객들이.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28페이지 이사장님 네. 보시면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 근로자가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69명인데 대체 인력 근력으로 2,348만 4천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3개월. 이거는 어떠한 건지 의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28페이지 중반부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 근로자 예. 해서 2명을 3개월 쓰겠다고 2,348만 4천 원이 올라왔는데 예. 저희 요거는 미화원이 69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환경미화원들이 병가나 그 어디 다치고 할 때 그 네. 자리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력 대책 인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69명이 구역마다 다 정해져 있어서 그분이 예, 한 분이 예. 빠지면 네, 노수되나요? 예. 그 한 달이나 2달 동안 병가 처리되면 공백이 기지 않습니까? 네. 그 대책 인력들 예비인원.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저는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위원장님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오신지 이제 얼마 되셨죠? 이제 11개월. 11개월.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좋은 소리 들으시면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 관리공단이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곳이어서 우리 이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올 9월달에 행안부에서 전국 공기업 경영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전국에 91개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했는데 13개
이제 지방 공기업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맨 마지막 단계가 마 등급이고 그 네. 바로 마 등급 위에가 라 등급인데 마 등급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11군데가 라 등급인데 그중에 우리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최하위 마 등급을 받으니까 이 라 등급 받아갖고 이 라 등급에 대한 평가 자료를 행안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가급 지급률이 이제 라 네. 등급 받은 데가 네. 기관장 평가금이 제로, 그다음에 임원 평가급도 제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평가금이 30에서 50%밖에 지급이 안 되고 네. 기관장 및 임원 연봉이 동결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게 상당히 큰 피해다. 페널티가 상당히 크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기준에 가장 중점을 둔 게 사회적 가치 분야에 평가 기준을 가장 많이 뒀다고 합니다. 네. 거꾸로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위 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들 우수 사례를 보면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신규 직무 발굴을 통해 정규직 6명, 신규 사업 위탁을 통하여 69명, 시간 선택제 근로자 2명 등 총 83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 중 35명, 그중에 35명 중에 청년이 15%, 청년 위주의 채용을 했다라는 게 이제 우수 사례로 발굴이 됐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 공영장례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장례 지원으로 우수 사례로 발굴이 됐고 인천시설공단이 지역 주민이 참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단 커뮤니티센터에서 구축을 한 게 이제 우수 사례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 사업을 보면은 이와 유사한 사례 신규 사업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전년도랑 거의 좀 비슷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장이 좀 고민을 하셔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도시공사 전환과 관련돼서 집행부의 결정과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런 소극적인 의사 표현보다는 관리공단 입장에서 도시공사의 전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지금 관리공단에서의 입장은 어떤지 정확히 집행부에 전달을 하시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도시공사 전환 시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좀 이런 에러들이 있다라는 걸 정확히 좀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잘 그냥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사 전환하고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고 저렇게 하면 이렇고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 이사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와서도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적 경영을 통해서 좀 이 관리공단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올 2월달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해서 올 한 해는 진짜 코로나 전국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관리공단도 많은 이제 수익 감소가 된 부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전체적인 이제 업무 현황을 보면은 이제 해수욕장 사업에서 많은 감소가 있어요, 그죠? 네.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왔으니까 그 부분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묘 사업에서 봉합묘 운영 수입이 전년도보다 한 3,100만 원 정도. 작년에 한 7,200이었는데 올해 한 4천만 원 정도로 감소가 됐단 말이죠. 봉합묘 운영 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있나 한 40%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게 보안묘가 저 부부단은 다 찼고 개인단도 다 차서 이제 26기만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안묘에 대해서 코로나를 이래 갖고 그 들어오는 게 적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봉합묘가 총 몇 개입니까? 우리 공간이? 부부단을 많이 찾기 때문에 부에서 잠깐만. 예, 예. 저희들이 보안묘 그 추모의 집에 1추모의 집하고 2추모의 집가 보안 능력이 만 172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만 172기. 예, 예.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공설 보안묘가 529개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절반 공항과- 정도 감소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부부단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예. 더 이상 이제 받지를 예, 못하는 받지를 거고,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 감소의 가장 큰 예, 큰 원인입니다. 원인입니다. 그게. 확장 계획은 있나요, 그러면? 확장 계획을 계속 그 3년간 추진 계획으로 장기 계획으로서 계속 시에다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 관련 부서하고 도하고 내년 상반기 업무 보고 때 요거 관련된 사업 계획도 갖고 한번 논의를 예, 해보시죠.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관리공단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요번에 뭐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와서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이 약간 증가가 됐고, 가장 큰 게 우리 해수욕장 사업하고 더불어서 우리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란 말이죠, 그죠? 네, 그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가 환경위생과 예산 심의할 때 그 좀 지적을 하고 잔소리를 했는데, 환경위생과 봉투 제작비가 올해 예산이 4억 1,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작년에도 4억 1,100만 원이란 말이죠. 작년보다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회용 쓰레기라든지 기타 쓰레기 증가량이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 음식이라든지 기타 실내 생활을 통한 쓰레기 증가가 예측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왜 똑같냐 그랬더니 그거예요. 전년이랑 그냥 올해랑 똑같이 찍는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 관리공단에서도 매번 당초 예산의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늘려져야 된다는 거는 인지를 하는데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판매는 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공단의 쓰레기 봉투 제작 판매 데이터를 환경위생과에 제시를 하셔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대한 판매 증가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제작을 좀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추경 때 제작을 하겠죠. 쓰레기 봉투가 모자르면. 예. 하지만 당초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쓰레기 봉투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제작 예산은 똑같고,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환경위생과에다 요구를 안 했던지 아니면 요구가 묵살이 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강력히 얘기를 해라. 안 되면 왜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하는 네, 거니까.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지금 그 올해도 그 얼음 썰매장을 운영을 하시죠. 네. 이제 언제쯤 그 썰매장이 만들어집니까, 공사가? 그게 12월 19일부터 예. 내년도 2월 14일까지 12월 19일서부터. 예. 그럼 12월 다음 주 중이면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지금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네.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 시내 인근에 얼음 썰매장이 생겨서 상당히 좋다라는 반응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겨울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얼음이 녹다 얼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관리공단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얼음이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이 얼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얼음을 얼리죠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네. 저 운영 기간은 12월 19일부터 예. 내년도 2월 14일까지 58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올 겨울에 날씨가 추울지 더울지 그래서 예측은 안 예. 되는데 올해는 눈 덥게 없이 되면 어떻게 얼리냐고요. 눈 없이 타는 거로 했습니다. 눈 없이. 예, 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슬럽 그거를 저 에어 슬라이드를 설치해 갖고 예. 4개 그러니까 날씨 관계없이 예. 탈 수 있게끔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얼음 썰매장이 운영이 된다. 예, 어떤 얼음 개념이죠? 그 튜브로 탈 수 있게끔 예? 튜브 튜브로? 예, 튜브로 탈 수 있게끔 하고 겨울은 영하 2도 정도 내려가면은 저희들 제빙기가 한 대가 있으니까 예, 예. 눈도 좀 뿌려주고 작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날씨가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얼음을 얼리려고 물을 뿌리고 제빙기를 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음이 이제 녹아서 예. 토사하고 같이 도로변으로 유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식당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성호 우성 그 앞에 도로가 결빙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석주 시내 전체가 결빙이 안 되고 도로가 깨끗한데
그런 인식을 못하고 그 앞을 지나다가 교통사고 위험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요번에 혹시나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도로 쪽으로 녹은 얼음물이라든지 토사가 유출이 안 되도록 그 안전을 좀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이번 눈썹 내장은 사계절용으로 예. 눈 없이 예. 운영할 수 있는 거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그렇게 제작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준비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좀 전에 이제 최종현 의원님께서 그 지금 눈썰 매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눈썰 매장 예산이 얼마죠? 네, 눈썰 매장 운영에 따른 예산이 예산이 6,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6,500만 원. 네. 지금 근데 코로나 전국에서 이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 이제 내년도 어떤 상황인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면 일단 올려는 좀 볼 수 있겠지만 네. 바로 지금 다음 주부터 이 작업들을 하고 이런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네. 온 전국이 지금 난리인데 이 게다가 환경에 대해서 이런 취약 계층인 아동들을 위한 이런 상황들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이걸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어떤 취지에서 하냐면 이 속초시 지역 내에 유아든 초중학생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가치에서 방만 입고 해갖고 실내 아닌 실외에서 같이 방역 체계를 강화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취지는 코로나 전국이 아니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시를 해봤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외 행사든 실내 행사든 전면 지금 금지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환경적인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예산을 쓰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것도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나 그 유아생들 올 때 바꾸 보면 방역 체계를 좀 체제도 여느 때보다 더 강화해 갖고 좀 젊은 학생들에게 활동력을 좀 키우자고 해 갖고 그런 취지에서 좀 아니요,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1년째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가 누누이 지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부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말할 필요가 없는 정책인 거고요. 근데 이 전국에서 저희가 바로 이제 코앞에 놓여져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과 너무나 무관하게 지금 정책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거 재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이제 2021년도에 또 나름 구상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지금 어수선한 시기인데 이사장님 2021 우리 2021년도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네. 특별히 역점을 두고 중점 쪽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저희 사업으로서는 인권 경영을 처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01년도는 저 경영 평가가 라 등급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는 최소한도 나나 가게끔 네. 최선의 노력을 끌고 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저기 비대면 혁신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네, 주차 시스템부터 해서 네. 지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저희들은 조금 편하다고 생각해야 하나? 근데 양면성이 있나요? 예? 그 운영을 하시면서 네. 그 주차 시스템이
우리 소위 말해서 지금 인력이 그만큼 그 주차와 관련된 그 네. 인력이 그쪽으로 이제 충원이 안 돼도 되는 그 시스템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네. 해보시니까 어떠시냐고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저 그- 인건비가 첫째 줄고 네. 그게 정상화된다면은 네네. 그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이게 알겠습니다. 출차가 빠르고 회차도 빨리 하시면서 뭐 단점이라든가 이런 건 발견 못 하셨어요? 단점은 좀 기계가 정착되기 1년 전까지는 에러 같은 게 나갔고 그런 게 조금 가끔씩 있습니다. 시스템 에러가 발생됐을 때는 빠른 조치가 예, 가능합니까? 바로 됩니다. 그 에러 관련된 빠른 조치는 그 누가 상주 인력이 거기 대기하고 상시 대기 그 전산화나 됐다 해갖고 직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네. 한두 솔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올 한해 2020년도 수고 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동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그 사업 그 현장 업무에 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좋은 말씀 고견 주셨으니까요. 공단 이사님께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오늘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속초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